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의 김명섭입니다. 이번 페이퍼 리뷰 영상에서는 Toward Deep Learning Model Resistant to Adversarial Attack 이라는 논문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도 ICLR에 발표가 됐고요. 어떤 논문인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 다음에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본 논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 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고양이인 사진을 고양이로, 강아지인 사진을 강아지로. 그래서 새로운 고양이 사진이 들어왔을 때 그 사진을 고양이로 예측할 수 있게 강아지 사진이 들어왔다면은 그 사진은 강아지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고 합니다. 이걸 기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를 의미하는 벡터 또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피처 스페이스 상에 매핑을 하고 강아지에 해당하는 레프레젠테이션 역시 피처 스페이스 상에 매핑을 하고 디시전 바운더리를 끊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면 캣, 아래쪽에 있으면 도그라고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면은 새로운 사진이 들어왔을 때 그게 직선보다 위에 있다면 고양이라고 분류할 것이고요. 아래에 있다면은 강아지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선형 직선으로도 이것을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초록색을 초록색으로, 파란색을 파란색으로 분류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떠한 직선을 끄었을 때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분류가 안 되는 상황에 이것을 변환해서 분류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델 중 하나가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줄여서 이제 딥러닝, 딥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부르는데요.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겁니다. 인풋이 들어와서 다층의 퍼셉트론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을 산출을 하고 거기서 로스를, 라벨과 로스를 계산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방식일 겁니다. 이 레이어들이 각각 하는 일이 분류가 가능하도록 피처 스페이스 상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매핑해 주는 것이 목적일 겁니다. 꼭 선형 분류가 가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분류가 좀 편하게 가능하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이 아웃풋과 레이블의 로스를 계산을 하고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이 레이어에 존재하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의 학습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결국 결론적으로 이렇게 원본에 존재했던 피처들을 기저가 달라지고 또는 차원이 달라지는 다른 공간에 매핑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좀 이야기 쉽게 선형 분류가 가능한 매핑으로 잡았고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로스만을 설정해 주면은 자연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조를 잡아서 분류가 편한 구조로 매핑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어드버서리얼 어택이라는 것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프리즈,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인풋 단까지 그레디언트를 흘려서 로스를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어센트하게 되면은 원래 존재하는 인풋에서 굉장히 미세한 지금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미세하게 이동을 해서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초록색입니다. 근데 이것이 모델의 분류상에서는 디시전 바운드를 넘겨서 파란색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 영역에 매핑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어드버서리얼 어택의 개념입니다.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반대로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모델의 로스를 크게 하는 방향으로 인풋 단까지 그레디언트를 흘리게 되면 모델의 파라미터로 고정을 프리즈를 하고 인풋 단까지 그레디언트를 흘려버리게 되면은 모델의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오분류를 초래하는 원본 인풋과 사람이 봤을 땐 큰 차이가 없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인풋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굉장히 취약하고 모델의 구조를 아는 상황에서 이 어택을 모델에 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공들여 만들어 놓은 모델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어드버서리얼 어택의 개념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취약하다. 딥러닝은 구조상으로. 그게 문제점 중에 하나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adversarial attack의 결과로 생성된 인풋을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부르고 이양구 펠로우가 2015년도 Explaining and Harnessing Adversarial Example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판다입니다. 이 사진은 판다에다가 알 수 없는 굉장히 미세한 노이즈를 부과를 했더니 이 노이즈 자체가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통해서 인풋에 흘려준 것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노이즈를 부과했더니 우리가 보기에는 그대로 판단인데 딥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하기에는 기본이라고 컨피던스가 99.3%의 컨피던스로 기본이라고 예측하기에 모델을 망가뜨리는 공격을 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때 공격을 가한 요 인풋을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굉장히 취약한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방지할 수 있겠느냐 adversarial attack을 받았을 때도 굉장히 모델이 강건하게 버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Projected Gradient Descent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Projected Gradient Descent를 소개하는데 앞서서 Adversarial Trainin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PGD Based Adversarial Trainin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PGD가 Projected Gradient Descent입니다. Adversarial Training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학습한다는 것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풋 이미지를 넣어서 또는 다른 인풋을 넣어서 고양이로 보이죠. 그래서 이 모델이 고양이로 예측할 수 있도록 로스를 흘려주는 것,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우리가 모델을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상황에서는 여기에 특정한 노이즈를 부과해서 모델을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레이블로 예측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adversarial example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봤을 땐 똑같이 고양이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 눈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input 이미지와 adversarial example을 함께 모델에 주고 이것을 똑같이 캣이라고 사람이 봤을 때의 레이블인 캣이라고 예측할 수 있도록 모델을 훈련하는 것을 적대적 훈련 또는 adversarial training이라고 부릅니다. 요 제가 설명드린 그림은 저희 연구실의 서승환 박사과정이 진행했던 세미나에서 가져왔고 굉장히 잘 설명되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은 adversarial attack에도 강건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제안된 학습 기법이 adversarial training이 되겠습니다. 기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딥러닝 모델의 representation space에서 분류가 쉽도록 한 방향으로 모아주고요. 같은 라벨을 가진 애들을 한 방향으로 모아주고 디시전 바운더리를 끄을 겁니다. 위쪽에 있으면 캣, 아래쪽에 있으면 도그로. 근데 이 상황에서 요 캣이라는 이미지에 미세한 노이즈를 더했더니 이렇게 오분류를 초래하는 상황에 업택이 가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택을 한번 만들고 그 adversarial 어택을 통해 생성된 adversarial example을 다시 입력으로 넣었을 때도 정분류를 할 수 있도록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것. 그것이 adversarial training의 개념입니다. adversarial example, 어택을 통해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고 그 example을 다시 라이브를 붙여서 모델의 로스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켜서 공격을 당한 그 example마저도 정분류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것. 그것이 adversarial training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사실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논문에 제안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테이션은 제가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계략적인 그림이고요. X 인풋은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고 Y는 레이블은 여기 있습니다. 모델의 파라미터, 러너블 모든 파라미터는 세타로 표시하고요. 모델을 함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풋과 레이블과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하면은 이 주황색으로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수식상에서는 우선적으로 두 가지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좀 특이한 점은 이제 adversarial example을 생성을 하고 adversarial example만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점인데요. 어떤 점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니미제이션과 맥시머제이션 두 가지 태스크를 수행을 할 건데 우선적으로 맥시머제이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식을 보면 원본 이미지 X에 perturbation 델타를 더해서 Y 레이블과의 로스를 계산하는데 그 로스를 통해서 perturbation을 최대로 만들어라. 로스를 최대로 만드는 perturbation을 찾아라. 라고 수식에는 써여 있습니다. 이게
펄터베이션을 부과하고 모델의 로스를 계산해서 그것을 최대로 만드는, 그러니까 분류를 오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펄터베이션을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델을 교란하는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드는 프로세스가 요 안에 맥시미제이션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것을 포함해서 미니머제이션 태스크를 하는데, 미니미제이션은 세타에 대해서 합니다. 요것은 펄터베이션이 더해진, 모델의 로스를 크게 만드는 펄터베이션이 더해진 것에 대해서 레이블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을 했을 때 그것을 최소화하는 세타를 찾도록 업데이트해라. 그러니까 오분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이그젠플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파라미터를 학습을 해라 라는 두 가지 태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원본 인풋을, 아까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할 때는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과 클린 데이터를 함께 학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에서는 X의 펄터베이션이 가해진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만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점은 좀 특이합니다.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기 위해서는 X를 사용을 하지만 모델의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업데이트하는, 로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는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만을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랫줄의 수식과 여기 델타가 S 안에 포함된다, 이런 것들은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델의 로스를 크게 하는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생성하는 과정을 조금 확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은 직선으로 그어놨지만 모델의 캐퍼시티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모델 차원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구불구불한 선일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두 가지 그림을 매핑을 해봤습니다. 이 바운더리가 설정된 것은 이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사람이 보기에는 고양이일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려놓은 것이고요.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사람이 보기에도 고양이 사진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동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모델의 로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 이제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의 첫 번째 스텝이 되겠죠. 그런데 이 바운더리를 제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사람이 봤을 때 고양이인지 알 방법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법은 특정한 크기를 갖는 놈으로 펄터베이션을 부과하는 크기를 제한하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이동을 할 때 이 공간 내에서만 이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공간 내에서만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로스를 증가시키는 것도 한 번에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로스를 계산을 해봅니다. 이만큼 이동을 하면은 로스가 증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은 여기에 러닝 레이트 알파를 곱해서 그만큼만 한 번에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를 로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해가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다가 이 내가 제한한, 벗어나지 말라고 설정한 이 논 바운더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벗어난 축의 크기만큼 이 논 바운더리에 사용을 시켜주는 것이, 그래서 이름이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어디까지 벗어나야지 사람이 봤을 때 고양이 사진이 깨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바운더리를 설정을 해주고 그 안에서만 이동하도록 하는 것, 그게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논문은 이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만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리적으로 많은 탐구를 합니다. 이 수식 자체가 그럼 최적화가 가능한 식이냐? 이것은 사실 볼록식도 아니고 컨벡스식도 아니고 컨케이브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수렴이 가능하기는 한 것이냐에 대한 수리적인 고찰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실험을 수행을 하고 이 학습 기법이 유용하다는 것도 많이 밝혀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개념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상세하게 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은 제 영상보다는 논문, 원본 논문을 참고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 이게 수리적으로 합당하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실험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원본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블랙박스 어택을 가했을 때 PGD가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블랙박스 어택을 했을 때 PGD로 이제 어택을 한 것이 애큐러시가 굉장히 크게 감소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죄송합니다. 앞쪽이 화이트박스였네요. 블랙박스 어택을 가했을 때도 PGD가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트랜스퍼러블하고 강력한
공격 방식 중 하나고 이제 방어를 하기에도 유용한 방식이다. 제가 실험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원본 논문을 참고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